오늘은 누수를 이제 곧 시작하신 한 3개월 정도 되시는 사장님 세 분이 오셨어요. 일단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계량기가 돌아간다고 누수가 접수가 됐어요. 다 잠궈놔도 계량기가 조금씩 올라가네요. 네. 이거는 지금 전자식 계량기라 별침 계량기를 보면은 계량기가 쭉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형태예요. 네. 여기서 보면은 지금 부동전도 있고, 이 건물이 세대수가 3가구예요. 3가구. 1층에 2가구? 1층에 저기 보일러가 2개, 2개. 2층에 보일러가 1개. 2층에 1개. 한 가구보다는 보일러를 추가로 나중에 설치해가지고 예. 보일러가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오케이. 지하에 하나,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그럼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온수인지 냉수인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이게 계량기가 돌고 하니까 그 보일러를 일단 다 잠그고 올게요. 같이 가서 보일러 직수 밸브는 다 잠궈봐. 보일러 직수가 이쪽에 하나 보일러 있거든요. 다 잠궜습니다.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네요. 그러면은 온수를 다 제어를 했으니까 냉수에서 샌다는 결론이 나죠. 네. 그거는 이해를 하셨죠? 네. 예. 이쪽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송 사장님 저 좀 찍어줘봐. 여기서 이렇게. 나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어주고 있으면 돼요. 네. 거기서 설명 드리세요. 처음에 그 고객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많이 뭐 계량기가 돈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뭐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연락을 받고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송 사장님이 왔는데 지금 제어를 해보니까 냉수가 돌아가요. 그쵸? 그럼 저는 아까 이렇게 뭐 직수 밸브도 잠그고 영변기도 잠그고 하셨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집을 딱 들어가면서 초보 지금 처음 경험해 보시는 누수를 경험해 보시는 사장님하고 저와의 생각이 달라요. 저는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집을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내려서 이 집을 봤을 때 벌써 아, 이거는 2층에서 사는 건 아니다. 왜냐? 2층에서 했으면 계량기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2층에서 1층으로 피해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통화를 할 때 2층에 사는 거 아니고 1층에 사는 거겠다. 뭐 직수 밸브 잠궈가지고 이제 온수가 아니고 냉수라는 것도 체크를 했고요. 들어갔을 때 이 집을 딱 들어가면서 계량기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배관 라인이 어디로 갔을 거라는 거를 이동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셨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배관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찍어줘 보세요. 저쪽에서 저를, 계량기가 이쪽에 있고 여기서 부동수전이 저 앞에 있어요. 바로 옆에 계량기 옆에. 그리고 이쪽 보일러실 들어가는 데도 부동수전이 있고요. 지나가면서 그거 보셨어요? 그러면은 계량기가 시관로에서 계량기로 조인이 되고 계량기에서 부동수전 쪽으로 가서 저쪽 예전에 사용하던 화장실이 또 하나 있어요. 저거 보셨어요? 못 봤죠? 예. 저는 딱 들어가면서 저런 걸 다 스캔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의 그냥 경험 차이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보면 해볼수록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수전을 통해서 저쪽 옛날에 구 화장실까지 라인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따가 청음을 할 때 그쪽 부분도 청음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계량기에서 이쪽으로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거, 그쪽으로도 라인이 이쪽으로 있을 거니까 이쪽도 청음을 해야죠. 그럼 부동수전을 통해서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먼저 조인이 돼요. 화장실이나 아니면 보일러실하고 부엌이 붙어 있으면은 보일러실에서 바로 그냥 부엌 쪽으로 조인이 되든지, 그런 거를 들어가서 밸브를 잠그면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대의 구조를 확인하면서 아, 내가 이따가 어디를 청음해야겠구나,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 숙지를 하시면서 딱 스캔을 하시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거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중요한 게 건물의 구조를 보고 라인을 예측하는 거.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 돼요. 이제 냉수 체크가 됐으니까
공압을 물리고 한번 처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공압도 한번 직접 한번 물려보세요. 공압을 여기서 물리는 데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네, 요런 건물 같은 경우는 라인의 냉수 쪽 라인에 물을 다 빼야 되니까 계량기에서 물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중간 정도에 물리면은 중간에서 계량기까지의 라인은 물이 차 있으니까 물이 빠질 때까지 압력을 밀어 넣으면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계량기서부터 쭉 밀어가지고 그냥 냉수를 싹 빼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 냉수 뭐 직수 밸브를 열고 온수 쪽으로 해서 막 다 빼고 막 그런 형태도 있는데 여기서는 직수 밸브 잠궈놨으니까 계량기에서 물리고 바로 이제 각 집에 냉수 쪽에 물을 싹 드레인을 시키면 좋아요. 이렇게 할 때 기존 수동 게이지 가지고는 여기 잠깐 저희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자면은 기존 수동 계량기 가지고는 공압 게이지 조절하는 거 가지고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제 장비를 연결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계량기 구찌가 몇인지 아까 계량기 보시면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네. 예, 이것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비기너들하고 많이 그냥 경험해본 사람하고 이제 사이예요. 그러면 저걸 저기 연결하려면 어떤 부속이 필요한지 계량기 뚜껑을 열었을 때부터 아 여기는 15다 20이다 그런 게 그냥 이제 차츰차츰 익숙해질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15짜리 구찌예요. 네. 예. 그러면 15짜리 부속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이거는 압력 차 있던 거 그냥 조금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여기에 안 맞으니까 20짜리를 가지고 한번 여기다 맞춰볼게요. 부싱은 이쪽에 20짜리 갖다가 한번 테프론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갖다가 한번 연결 한번 해보세요. 누수는 실전입니다. 많이 이런 거 연습 한번 해보셨죠? 네. 이쪽 부분은 15짜리에 지금 회색으로 있는 것이 테프론이 감겨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예요. 이쪽은 테프론 감을 필요가 없고 일단 사이즈 맞는지 한번 대보세요. 라인이 저쪽 컴프레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동전까지 빠졌어요. 지금 물이. 그럼 부동전에서부터 여기로 들어간 라인은 지금 밑에 고여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요 라인 물을 어떻게 빼냐? 직수 밸브를 풀러서 빼면 되는데 그럼 여기 또 물바다가 되잖아요. 직수 밸브를 열어버리고 속에 들어가서 온수 밸브를 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직수 밸브를 열어놨어요. 공압을 넣으면은 찬물이 쭉 들어가서 보일러를 통해서 온수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나가는 찬물이 쭉 이쪽으로 밀려서 온수로 넘어간다고요. 온수를 빼버리면 이쪽 라인에 찬물에 물을 다 드레인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 응용하는 겁니다. 예. 그럼 집에 들어가서 온수 쪽도 빼고 직수 쪽도 빼고 하면은 직수 쪽 라인은 물이 다 이제 빠지는 거죠. 예. 1층 들어가서 이제 온수 열고 빼고 직수도 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 때 중계기를 저기 있으니까 요거를 뭐 거실에 놓으면 되겠네. 제가 지금 요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요 위에 있는 거 LTP 제품만 판매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컴프레셔 탱크가 없는 콜라보에 연결을 바로 했습니다. 배터리를 꽂는 타입이 아니고 바로 전선을 연결해서 이 속에 이제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220V를 18V로 바꿔줘가지고 들어가는.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누수는 탱크를 가지고 안 다녀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탱크가 필요하다 하면은
탱크만 별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연결을 하면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탱크 하나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만, 저 컴프레셔 들고 막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라가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무게도 있고.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컴프레셔 7.5kg에 요 LTP 장치 2.5kg가 10kg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 가지고 어지간한 누수는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그 초보 사장님께서 조연하는데 이쪽에 지금 에어가 새네요. 바킹이 이쪽 부분하고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선 핸드폰 앱으로 안에 들어가서 물을 지금 다 드레인을 시키고 계세요. 잘 돼요? 예? 잘 돼요? 어때요? 제품 어때요? 처음 써보는데 괜찮은데요, 이거? 아, 괜찮아요? 와, 내가 이거 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이제 2층에도 드레인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1층에 컴프를 연결해 놓고 2층에서도 무선으로 제어가 될지. 중계기를 갖다가 2층 뭐 이쪽 난간에다가 설치해 놓으면은 통신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화장실 같은데 집이 오래됐고 수도 시설은 이쪽은 다 막아놨네요. 만약에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쪽 부분도 탐지를 하고 하면은 이쪽 부분은 밑에서 샌다고 하면은 작업이 힘들어지죠. 화단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이 화단 밑에 만약에 배관 라인이 지나갔다고 하면, 수도 라인이 지나갔다고 하면은 탐지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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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으세요. 사진. 사진 다 찍으면서 하세요. 블로그 쓰셔야죠. 네. 사진 찍는 거 돈 안 받습니다. 사진 많이 찍으세요. 네. 저도 노수를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현장이 있어야지 가서 해보는데 현장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막 설비를 많이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많이 했으니까 뭐 고객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도와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좋아요. 예, 2층 물은 이거 2층 물을 빼야 되냐 안 빼야 되냐 그런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배관 라인을 유출한다고 하면은 2층 물은 안 빼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2층의 배관 라인이 조금 적다, 길이가 짧다. 그럼 1층 빼고 수도꼭지 열고 할 때 2층에 있던 물이 밑으로 이제 쭉 내려오면서 1층으로 같이 빠진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뭐 위에 수도꼭지를 하나 열어놓으면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물이 1층으로 쭉 내려오겠죠. 요거는 어딘가로 해가지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구태 안 빼도 되는데 그래도 처음 하시는 상황이고 하니까 한번 올라가서 한번 빼볼게요. 올라가서 2층 가서 올라가서 물을 빼면서
1층에서 2층으로 수도 라인이 어디를 통해서 올라왔을까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한번 올라가서 빼보세요. 아, 오늘 누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쉽게 그래야지 이 사장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하실 거 아니십니까? 단독주택 한 건물에 가구 수가 3개, 보일러가 3개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혼자 들어와서 이것저것 보일러 밸브 제어하고 물 드레인 시키고 하는 게 조금은 초보인 경우에는 조금 버겁게 느껴지죠. 근데 뭐 하다 보면은 무선 중계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하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2층에서도 무선으로 제어가 잘 되네요. 구름이 멋있는데. 저 옆에 모텔도 와가지고 누수했던 데인데 어딜 가도 저희 고객들이 다 보이네요. 예, 잘 빠지죠? 네. 네. 요 빠질 때 이제 드레인 시키고 압력까지 다 넣었어요. 네. 그럼 다음 단계 작업하는 게 뭐냐면은 네. 청음기 가지고 이제 위치를 찾으면 되는데 네. 아까 예측했던데 2층은 뭐 갈 필요 없겠죠? 네. 1층도 내부에서 셀 수 있으니까 뭐 1층으로 돌아다녀야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에 들어가서 잠근 밸브, 양변기나 뭐 세면대, 수도꼭지 그런 데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거는 압력을 넣은 다음에 청음기 가지고 가서 각각 앵글 밸브를 한 번씩 찍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찌익찌익 밀리는 소리가 있으면은 그거를 뭐 다시 꼭 조여주든지 아니면 뭐 조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를 감안하고 압력이 손실되는 걸 감안하고 이제 단내를 찾아야죠. 물론 요 부동 수전조 다 찍어보고요. 네. 바닥은 아직까지 찍을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이제 다 한번 찍어 본 다음에 이제 바닥 같은 데 찍으면서 청음을 하시면 됩니다. 네. 청음을 하다가 의심 가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은 압력을 뺀 다음에 그 자리를 들어보세요. 네. 압력을 쭉 빼고 그 자리를 들어보고 압력을 빼고선 소리 들었는데 그 소리가 똑같이 난다. 그럼 그거는 잡음 소리죠. 네. 그런데 압력을 뺐는데 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그쪽이 좀 유력한 그런 부분이죠. 예. 압력을 넣고 청음기 가지고 각 앵글 밸브를 먼저 찍어 보세요. 예. 지금부터는 사장님들의 타임입니다. 이제 초보 사장님들의 시간입니다. 공압을 다 물리고 청음을 시작했어요. 근데 누수 탐지라는 게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나는데 처음에는 이게 소리인지 누수 소리인지 잡소리인지 그런 거를 모르고 다른 데를 파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런 게 다 경험이죠. 잘들 하시겠죠. 아유, 기대되네. 우리 사장님들이 일이 많아져 가지고 일을 칠 수 없을 때 나한테 막 일을 주면은 좋겠다. 그래도 조금 한 달 정도 빠른 사장님은 위치를 특정했다고 합니다. 어디일지. 신규로 하시는 사장님들은 그 위치를 찾을지 궁금하네요. 찾아가지고 재미를 느끼셔야 되는데 누수는 뭐 찾으면은 끝난 거죠. 열심히 땅 파서 고치면은 돈 벌고 중계기를 1층에다도 2층에도 되나?
저거 한번 봐주세요. 중계기 1층에 있는데 2층 가서 통신 되는지. 2층 쪽에 뭐 계단 쪽에 걷다가 놓고서나 걷다가 놓고 그냥 한번 봐보세요. 중계기가 1층에 있는데 2층에서 되면은 대박인데. 되네요. 중계기가 1층에 있는데도 2층까지. 금빛 누수 설비. 대전의 금빛 누수 설비. 이 사장님은 어디야? 문화동에 사십니다. 중구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요즘 뭐 일거리 이것저것 많이 있으세요. 중구에 계신 분들 금빛 누수 설비 전화번호 3797-7710 많이 연락 주세요. 이름이 이쁜 것 같아. 금빛. 다 찾으셨대요. 아유, 위치를 찾으셨어요? 지금 소리 나요? 지금 안 나요? 한번 넣을게요. 네. 소리 나요? 아까 소리 빠졌을 때랑 지금 넣었을 때 완전 차이. 그죠? 처음에 사장님 할 때 저쪽 부동전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걸로 처음에 인식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 잡음이 너무 심해서. 예, 잡음이 심할 때는 공압을 빼고 네. 다시 들어보면 돼요. 네. 그럴 때 리크튜브 LTP 제품을 쓰면 좋습니다. 저걸 저기서 안 빼고 저 기계로 바로 드레인을 시켜도 됩니다. 진짜 미세한 소리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큰 도로 주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미세하게 소리가 들릴 경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리를 잊어요. 네. 아까 잡음 소리가 어땠다 그런 거를 원격으로 저런 걸 제어를 해가면서 어차피 제품 다 사셨으니까 네. 활용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저쪽에서 들으면서 조금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원격에서 소리를 압력을 빼보고 들어보고 그럼 똑같은 소리가 나면은 거기는 과감히 패스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초보 사장님들께서 잘 찾으셨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오늘 현장 찾는 거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가고 요런 누수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네. 일단 계량기가 이제 쑥쑥 돌아간다. 네. 그런 거면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좀 헷갈리고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조금 이제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네.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거 없죠?